네, 여전히 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상이 많이 달라요. 그전에는 소형주, 재료만을 가지고 올렸다고 하면 지금은 매출을 기반으로 상승을 시키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섹터죠. 저 PBR 섹터입니다. 보다시피 신고가를 진행 중에 있어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손해보험사 차트를 보시면 현대해상도 차트가 박스에서 돌파하기 전 그림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신고가 한번 찔렀다 내려왔고, 자, 손해보험사뿐만이 아니라 생명보험사 차트들도 신고가,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 급등하다 단기 과열이 걸린 상태고,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차트 가 크게 신고가 한번 찔렀다가 눌렀다 다시 한번 오늘 수급을 주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자주 언급했던 이제 은행주죠.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 신고가 행진에 또 한번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오늘 눈에 띄더라고요. 거래 대금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요한 박스를 뚫기 위해서 기세가 좋은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들어왔던 이 상승을 돌파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화요일과 수요일이죠. 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또 급등하고 또 꼬리를 달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있는 매물을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음봉이나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양봉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외에 은행주들도 전체적으로 차트가 다 이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급을 너무 많이 해버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신고가 행진을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다가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기선 지루한 보합을 보냈다가 급락시키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급락시키고, 올라왔다 급락, 이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죽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SK 하이닉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랐거든요. 실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실적 때문에 올랐으니까 실적이 더 나아지거나 하면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신고가 진행 중에서 옆으로 가는 그림. 그러니까 이 저PBR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차트를 은근슬쩍 다 만들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급등주나 재료나 테마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지 못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전에 검색식을 틀어놓고 시장을 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 친구들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우량주가. 그리고 또 오늘 좋은 소식, 삼성전자가 전고점까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힘차게 찌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박스권 돌파하고 저항대 터치하는 모습인 거죠. 또 꼬리를 달고 있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흡수하는 중이죠. 여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거든요. 여기만 뚫으면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제 여기를 강하게 터치한다는 건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도 따라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코스피 차트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코스피가 주요한 이 매물대에 도전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코스닥이 어쨌든 따라 올라가거나 또는 폭락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코스닥은 얼마 전에 쌍바닥을 말씀드렸어요. 이 쌍바닥을 이탈하면 재앙이거든요. 지금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전고점 있죠. 여기를 돌파해야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박스 안에서는 얼마든지 투매가 여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코스피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걔네가 끌려 올라간다면 굳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를 추종하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전망이 밝아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기술주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고 또 공급 계약 소식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시장에 제가 테마가 없다고 했잖아요. 유일한 희망은 저 PBR. 그림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얘네가 쭉 밀고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 저 PBR 종목들을 먼저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여기 쌍바닥을 이탈하기 전에 다행히 호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 고용률이 안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증시는 환호한다. 그러니까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고용률이 안 좋은데 증시가 올라간다. 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걸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그냥 선반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선선반영 같아요. 선반영.
오늘 또 시장에서 제약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HLB 측에서 갑자기 또 악재가 이제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먹고 또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 매물대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러한 호재 때문에 덩치가 큰 HLB가 상승을 하니까 코스닥이 밀릴 일은 없죠. 그래서 아슬아슬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제 채권에 쏟아졌던 돈들이 증시로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돈을 묶어뒀던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되면서 선반영하듯이 또 증시에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요한 저항들을 다 돌파해 줄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김치국 마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